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현재 밴쿠버 지역의 렌트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실제로 집을 구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구하신 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값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값 자체, 렌트비 자체가 밴쿠버 지역이 조금 비싼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렌트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학으로 선호되는 도시인 토론토와 밴쿠버, 이 두 군데를 직접 비교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밴쿠버가 더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동네마다 차이가 있죠. 시 전체, 밴쿠버나 토론토 시 전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네별로 따지면 인기 있는 특정 동네를 중심으로 따져보면 밴쿠버가 더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요즘 밴쿠버가 자녀 무상교육으로도 좀 많이 핫하고 조기 유학으로는 옛날부터도 핫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갈 만한 지역들, 가족이 가서 머물 지역들의 렌트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저희와 함께 밴쿠버 지역 유학을 수속해서 실질적으로 밴쿠버 지역에 정착을 하셨고, 올 1월부터 기준이에요. 정착을 하셨고 집을 구하신 분들의 사례를 저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밴쿠버 이제 동네는 아셔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밴쿠버는요, 이 밴쿠버 자체를 반으로 쪼개서 밴쿠버의 웨스트, 그래서 UBC 인근에 있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스 밴쿠버가 아주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웨스트 밴쿠버 지역이 있는데, 웨스트 밴쿠버 지역은 우리 이휘재 님의 가족들도 여기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조금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 분들이 이제 버나비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대부분 무상교육 수요로 많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코키틀람 지역은 옛날부터 인기 있는 한국 분들의 시각에서는 아주 괜찮은 도시 거주 환경을 자랑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델타 쪽, 그리고 서리, 그리고 랭리 쪽도 이렇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밴쿠버의 웨스트 그리고 노스 밴쿠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외곽인 버나비도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지역인 코키툴람과 서리 그리고 델타까지도 점점 눈을 돌리고 있고, 자녀 무상교육이라든지 조기 유학으로서도 랭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랭리 지역도 이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노스 밴쿠버입니다. 노스 밴쿠버에서 들어간 가정이었고요. 이 집은 자녀 포함해서 어머님까지 3분이었어요. 3명이 거주할 집을 구했는데 노스 밴쿠버에 자녀 학교가 픽스가 된 상황이라서 노스 밴쿠버에서만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총 2베드, 2베스. 캐나다의 집은 방이 몇 개냐, 그리고 욕실이 몇 개냐, 이렇게 해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 3개 하면 뭐 옛날 구축은 욕실 하나, 신축은 뭐 욕실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캐나다는 이제 방 몇 개, 욕실 몇 개가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2베드, 2베스, 방 2개, 베스가 2개예요. 욕실이 2개다. 그 말은, 이제 메인 방에 욕실이 하나 붙어 있고, 마스터룸이라고 하죠. 우리는 안방이라고 부르고, 마스터룸에 욕실이 한 개 붙어 있고, 밖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다. 근데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방 하나에 하나씩 쓰면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거실에서 진입이 가능한 욕실이 있고, 마스터룸에 들어가야 있는 욕실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2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노스 밴쿠버고요. 주소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276일 이곳만 알아도 사실은 얼추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동네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강화 마루 비슷하게 마루바닥. 요즘 캐나다는 마루바닥이 인기입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이제 마루바닥이었죠. 요즘은 카페 잘 깔지 않아요. 그래서 마루바닥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집 상태는 매우 깨끗합니다. 그죠? 근데 복도는 좀 좁은, 이걸 이제 아파트다라고 불러야 해요. 이게 아파트의 형태예요. 사실 콘도 이렇게 되면 뭐 10몇 층, 20몇 층 이런 걸 콘도라고 부르고, 이런 형태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용어로 부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도는 좀 좁고 안방이 있고 뭐 방이 한 개 더 있는 이런 형태고, 여기는 이제 욕실로 들어가는 문쯤 되겠죠. 여기는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있는 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밴쿠버 지역은 이런 녹지를 잘 볼 수 있게끔 집을 세팅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보면 밖에 작은 베란다도 보이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밖에 있는 욕실은 샤워 부스 따로 있고 욕조 따로 있고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2층도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구형 모델이 있는 집들도 간혹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다 신형 통돌이죠. 통돌이가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긴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축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노스 밴쿠버인데 노스 밴쿠버에서 살만한 우리 눈에 괜찮은 이런 집을 구하려면 현재 4,500불 정도는 줘야 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거죠. 너무 비쌉니다. 그죠? 월세로 따지면 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스 밴쿠버 자체가 매력적인 지역이긴 하지만 과연 월세 450을 부담해서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정도 사셨던 분들은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무상교육이다, 학비를 어떻게든 절감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노스 밴쿠버 들어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낀 학비를 전부 집세로 다 낼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여기 가겠습니까? 그죠?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스 밴쿠버는 450 정도는 줘야 깨끗하고 괜찮은 집을 구하더라. 투베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보다 저렴한 집 없습니까?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살만해야 되는데 그런 집에 성이 안 차다 보니까 결국 4,500불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바로 버나비예요. 버나비는 노스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버나비 지역이고요. 버나비는 이렇게 노스 지역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좀 비싼 편이에요. 버나비의 3베드 2베스에 3,500불에 계약하셨습니다. 3베드 2베드고 벌써 층수가 높은 걸로 봐서 이걸 콘도라고 불리거든요. 콘도미니엄. 한국적인 마인드로 따지면 이것도 역시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방 3개짜리, 욕실 2개짜리 아파트가 350만 원, 월세 3,500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거실 세팅되어 있고요. 입구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엘리베이터 보니까 35층입니까? 38층 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1층 들어가면 라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운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와 아파트의 차이는 콘도는 이런 라운지라든지 이런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생활 편의시설,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걸 말하고 아파트는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보면, 이게 방인지 거실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뷰 좋습니다. 그죠? 여기는 바다가 보이네요. 버나비에서 아주 버나비 노스 지역으로 추측이 됩니다.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뷰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운 좋게 침대가 있는 집입니다. 침대가 있는 집은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 뷰가 아니라 그냥 들뷰, 산뷰 정도 되겠네요. 주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주방에서 기본적으로, 방 3개 투베스 정도 쓰려면 3인 가족 이상 정도 되겠죠. 참고로 저희 학생분들은,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요, 4인 가족이었어요. 4인 가족이 들어가셨고, 근데 4인 가족 대비 주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최신형으로 된 월풀에서 나왔네요.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되어 있고, 욕실 중 한 군데가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현재 버나비에서 3베드 2베스가 350만원, 3,500불에 최근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코키틀람이에요. 코키틀람은 한국인 이민자가 많이 살던 지역이었죠. 자, 우리가 노스 밴쿠버 1번, 그리고 버나비 2번 찍고 이제 3번으로 코키틀람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코키틀람은요, 3베드 2베스의 콘도입니다. 3베드 2베스 콘도인데 4,200불. 버나비보다 더 비싼데요? 맞아요. 버나비보다 더 비싼 집을 계약을 하셨고 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워낙 좋아서 그래요. 자, 3베드 2베스인데 이 집은요, 3인 가족이었는데 조금 비싼 집을 구하셨습니다. 4,200불에. 뷰 너무너무 멋지네요. 진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자, 콘도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시설, 여기 강당도 있네요. 강당에서 농구 같은 거 실내 스포츠 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시설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렌트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운동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뷰는 너무 좋습니다. 저기 보니까 기둥이 좀 생뚱맞게 있긴 합니다만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 정말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대 틀만 놓여져 있고요. 방 하나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욕실이 벌써 손 씻는 거에 두 군데 있을 정도니까 아주 큰 사이즈로 이게 이제 메인 욕실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있고 베란다 뭐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져서 이 밖에서 의자 놓고 햇빛 쬐고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 같아요. 욕조도 뭐 최신형 욕조로 잘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문이 있는데 요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나면 세탁기와 건조기 이렇게 있다 이거죠. 여기에 그거 넣을 수 있고 옷 같은 것들 넣는 게 아니라 걸 수 있고요. 외투 같은 거 거는 거고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 들어오자마자 아마 여기 이제 신발장을 놓고 신발을 좀 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탁실이 되게 생뚱맞게 있습니다.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죠? 별도의 공간을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벽장 안에 위치된 것도 많다. 부엌이 너무 좀 간촐한 면이 없잖아 있네요. 부엌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은 3개, 욕실은 2개라는 거. 자, 다음 소개할 지역입니다. 다음 소개할 지역은요, 델타입니다. 델타는 밴쿠버 입장에서 따지면 밴쿠버 다운타운에 대부분 뭐 어학원이나 컬리지가 있는데 지금 델타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무상교육으로 들어가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왜 델타를 선택했냐? 어머님이 학교가 밴쿠버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밴쿠버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집의 가정상 그런데 리치먼드는 중국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한국 분들은 리치먼드를 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델타였습니다. 델타 중에서도 사우스 지역. 그래서 이 쯔와슨 지역 정도의 쯔와슨 정도의 집을 이제 구하셨어요. 그래서 사우스 델타라고 저희가 조금 뭉그러뜨려 설명을 드렸는데 2베드에 1베스인데 1,650불 매우 저렴하게 구하셨습니다. 방 2개, 욕실 하나, 델타 지역이고요. 1,650불에 어머님이 이민 목적으로 가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컬리지로 진학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집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선택하셨고요. 델타 지역의 2베드, 1베스인데 단층 주택입니다. 이 주택 자체는 제가 보기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지 있고 방 하나, 방 2개, 욕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집에 들어가 보면요, 한국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좀 허름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허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목조로 만들어서 이게 페인트 칠만 새로 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인트만 새로 색칠한 거라서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깔끔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이렇게 그네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면 단층 집이라고 했잖아요. 단층 집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라지에이터예요. 라지에이터. 그래서 뜨거운 바람 막 나오는 이런 히팅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 자체는, 집 자체는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아주 깔끔하지만 실제 가보면 이거 다 페인트고요. 이거 다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대부분의 주택이 페인트 칠해요. 근데 바닥은 깨끗한 걸로 봐서 아마 오래된 집이지만 바닥은 새로 셋업을 해서 렌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방 2개, 욕실 하나. 주방도 그렇게 사이즈 크지 않죠. 딱 보셔도. 이건 이제 건조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오븐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그래서 냉장고, 그냥 기본적인 냉장고 이렇게 해서 주방은 별로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욕실, 우리 그 외국의 호텔 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세면대도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 자체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요거는 이제 그 클로짓, 우리 그 벽장, 여기 이제 옷 같은 거 놓고 살 수 있고, 세탁기 건조기는 그래도 LG 거 제일 좋은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델타 중에 사우스 지역에 좀 멀지만 이분들은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서 1,650불에 이제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은요, 서리의 사우스 지역이에요. 서리는 여기인데 사우스라서 화이트락 근처에서 집을 구하셨습니다. 이분은 조기 유학으로 서리를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서리 지역에 집을 구하셨는데 서리는 3베드 2베스에 3,200불. 이 정도면 괜찮게 구하신 거죠. 3베드 2베스에 3,200불이고 요런 형태, 이거 아파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걸 타운하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타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타운하우스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타운하우스의 개념이고 앞마당, 뒷마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라지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들어오면 뒤에서 보면 뒷마당이 조그맣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이제 있고, 그런데 이 타운하우스가
큰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문을 거쳐야 이 타운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문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타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매우 괜찮아요. 애들 뭐 뛰어놀기 이런 분위기도 정말 좋고요. 옆집에 어떤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조금 믿고 이 타운을 지켜나가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갈 것 같으면 이런 타운하우스를 가면 정말 여러모로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특히 비용도 서리 지역 치고는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3베드에 2베스면 큰 사이즈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 3,200불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실제 이 건물 자체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3층 건물 안에 베란다도 크게 있고요. 공용하는 뭐 수영장, 공용 체육시설, 뭐 당구장 이런 것도 이제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이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 이런 베란다도 괜찮게 있고 체육시설 나쁘지 않습니다. 벌써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새 집은 아닌 걸로 보이죠. 그래서 바닥 자체도 약간 진한 색깔로 보여지는 거 조금 연식이 조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방 시원시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거실도 넓습니다. 복층 구조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이 있습니다만 거실 자체 층고가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어서 개방 가면 정말 끝내주겠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요거는 로비입니다. 로비. 죄송해요. 집이 아닙니다. 요게 집이죠. 그래서 거실 예쁘게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실. 자, 여기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셋업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부엌에서 반대쪽에서 바라본 거. 부엌이 사이즈가 상당히 엄청나게 크게 잘 나와 있네요.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부엌 자체의 시설은 아주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건 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렇게 세팅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가구 다 빼고 이거는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이에요. 사진만 이렇다. 그래서 이게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방 같은 침실, 그래서 안방에서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리에서 3,200불이면 괜찮고 사이즈 아주 좋은 괜찮은 타운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다. 렌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지역은요, 랭리입니다. 랭리 같은 경우에는 서리보다 한 단계 더 뻗어나간 게 더 멀리 있는 게 랭리인데, 랭리 북쪽에 있는 월럭그로브 지역이 인기가 조금 높은 편이고, 최근에 랭리 다운타운 쪽으로도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랭리 지역에서 2베드 2베스의 아파트, 이게 아파트입니다. 딱 아파트 형태. 아파트를 렌트하셨고 2,400불. 이 정도 되면 정말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베드에 2,400불. 이 정도면 아주 굿이다. 그래서 뭐 골목도 나쁘지 않고 이런 아파트들이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동으로 이 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같은 어떤 동질감이 있죠.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요, 자기 부스에 딱 맞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크지 않겠죠. 투베드 아파트니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17평에서 21평 정도 사이즈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거실 겸 주방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주방 동선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세팅돼서 여기서 개수대가 바로 나오지만 여기서 다 바로 앉아서 아일랜드 식탁처럼 음식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래서 소파 놓으면 꽉 차는 정도고, 이쪽이 부엌입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바라보면 그 이제 거실하고 그냥 쭉 연결되는 형태겠죠. 여기는 이제 방. 그래서 여기 2층 침대를 셋업해 놨네요. 그리고 욕실 있고요, 안방 있고, 이런 형태로 랭리의 투베드 아파트가 2,400불이다. 여기는 이 외에 그 지하 주차장에 우리 집 물건을 스토리지, 창고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트렁크에서 짐 내린 거 여기 바로 이렇게 실어 놓고, 뭐 운동용품이나 이런 거 넣어 놓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겨줄 공간이 있다.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2층, 3층 이렇게 되는데 밖으로 좀 보이는 형태라서 뷰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욕실 사이즈는 뭐 좋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사이즈 정도 되는데, 욕실이 두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욕실은 요게 이제 조금 큰 편이고, 한 욕실은 조금 작은 편.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부엌 상황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부엌 상황 괜찮고 세탁기 건조기 최신형이라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밴쿠버의 집값 저와 같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랭리 지역 좋긴 하지만 랭리에서 밴쿠버는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좀 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자녀 무상교육을 하러 가겠다, 자녀의 학비, 우리 총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는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지만, 아끼로 들어가 놓고 집값은 비싼 데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공립학교를 보낼 바에 돈 주고 공립학교, 돈 1년에 한 공립학교라도 1,600만 원 정도 학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당. 차라리 사립학교를 선택하고 저렴한 지역에 살도록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밴쿠버의 사립학교는 물론 입학은 쉽진 않지만 연간 학비 1,600에서 한 2,500만 원, 좀 넉넉 잡아도 한 2,800만 원 정도 잡으면 괜찮은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2,800만 원짜리 괜찮은 사립학교로 가는 대신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다면 저 같으면 노스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공립을 갈 바에는 이런 사립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다르실 수 있겠죠. 이건 순수 저의 생각이니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밴쿠버 지역의 유학 상담, 지역 상담은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